안녕하세요. 이상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젊어지고 싶어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젊어지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성형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103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사람이 늙지 않는다. 늙지 않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도 중요하고 저에게도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업가 카네기 앤드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배움에, 또 다른 3분의 1은 돈 버는데, 또 나머지 3분의 1은 가치 있는 대의에 사용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과정이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진정한 의미의 인생도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앤드류 카네기는 그분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대한민국의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조선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시는 윤동주 시인과 또 중학교를 같이 다니기도 했고, 대한민국 독립과 교육과 정치가 개신교 장로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시는 마지막 설교를 들은 증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100세 이상 살아가면서 남기신 말씀, 역사에 관한 생각, 또 그리고 그동안의 인생에 대한 의견, 또 소견, 이런 것을 남겼을 때에, 그런 걸 들었을 때에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건강을 유지하시는 강연자이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책도 많이 펴내시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젊게 사시는 비율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김 교수님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새는 정신적으로 젊은 내가 신체적으로 늙은 나를 업고 다니는 것 같다. 그런 건 뭐냐면 육체는 늙었으나 정신은 젊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신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늙게 되어 있다. 정신은 늙어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다시 말하면 신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늙어가는데 정신이 늙는 것은 사람마다 개별적인 차이가 다 있다. 이어 어떻게 정신을 키우느냐가 문제고, 자기가 키우지 않으면 이 정신은 크지 않는다. 자기의 정신은 자기가 관리해서 성장시키고 키우고 향상시키는 것이 자기의 문제라는 거죠. 김형석 교수님은 정서적으로 늙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이런 사람들이 늙지 않는다. 어떤 사람?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 독서하는 사람, 사회적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남이야 어떻게 되는지, 나만 행복하면 된다. 사회적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자기 정신도 약화돼서 곧 단절되고 스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이가 젊든 나이가 있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모든 걸 하면서 주위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남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젊었을 때 문학이니 음악, 예술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늙지 않고 생각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메마르면 늙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봐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또 감동이 없고 또 좋아 보이거나 나빠 보이거나 자기 감정이 별로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렇다면 금방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인생에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살부터 30살까지는 내가 나를 키워가는 1단계, 또 30세부터 65세까지 2단계는 직장과 더불어 일하는 단계, 90세까지는 사회를 위해 일하는 3단계라고 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이 시대에 1, 2, 3단계에 각각 누군가가 어디 단계인가 살아가는데, 만약 현재 3단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앞에 2단계를 끝나서 3단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3단계 정도 되면 일에서 끝나고 정년퇴직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김형석 교수님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돕고 하는 것에 많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김영석 교수님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만약 연세대학교를 정년퇴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는 늙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쯤 내가 있었을까? 아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지 못했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50, 60살쯤 되면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사상을 갖고 살 것이다 하는 확고한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고, 젊은이들의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 하늘에서 떨어져 주어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간다. 또 김 교수님, 이제 자신을 위한 꿈은 없어졌지만 사회를 위한 꿈이 있다. 내가 어떻게 뭐 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수필가 안병욱 선생님을 언급하면서 안병욱 선생님 무덤에 가서 통일이 돼서 그걸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아마 통일이 되긴 될 겁니다. 내가 한 200살쯤 되면은 통일이 될 수 있을까? 뭐 그 안에는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영석 교수님은 한국이 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또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의 책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분이 강연하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윤동주 시인과 학교를 함께 다녔고, 김일성을 만났기도 했고, 광복도 당해봤고, 6.25도 당해봤고, 경제성장도 다 받고 민주화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모든 생활을 다 가르쳐 주시는 정말 깊고 또 멋진 훌륭한 철학자이십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 살아보고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지름길과 같은 아주 훌륭한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일을 하시고 늙지 않게 젊게 살아가시고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인생의 훌륭한 선배로서 스승으로 존경합니다. 또 오늘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거나 안주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이었습니다.